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라는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하고요. 올해도 3%대 성장을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로 보여지네요. IMF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우리 국민 소득도 1인당 3만 불 시대를 연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성장이 우리 내에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변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덩달아서 좋은 건데 이제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뭐 이런 속담이 뜻이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죠. 근데 경제 성장은 구성이 4가지입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수출과 수입, 이 무역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율을 보면 보통 소비가 한 60% 이상 기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50%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좋지가 않다. 소비가 좋지 않다는 말은 소득이 없다는 말이겠죠. 소득이 없다는 말은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겠죠.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성장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왜 3%냐. 작년에 대비해서 볼 때 3% 성장이다. 그러니까 작년이 안 좋았으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지만 그 성장이라는 게 우리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는 경제는 괜찮다. 단 올해 아마 3분기까지 1분기부터 시작해 3분기까지 환율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040 내지 900원대 99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수출 기업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소득 수준은 3만 불 시대를 열지는 몰라도 그거를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한꺼번에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분들과 인사하려고 했는데 각각 따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혓바닥이 소위 말해서 씹혔다 그럽니까? 네. 씹혀버렸습니다.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두 분 말씀하시듯이 되면은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때 좀 해봤는데요.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다가 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아까 저 밖에서 노동일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주셨어요. 왜 무슨 말씀을 또 하시려고? 김정은 위원장이시지 왜 김정은이라고 하냐 이렇게. 그건 맞는 얘기죠. 그건 맞는 말씀. 제가 지금 당장 수정해서 반성하면서 제가 예, 노동일 교수는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만 하세요. 또 대체적입니까? 예. 꼭 그렇지 않다. 다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 보십시오. 당장 공격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시작하자마자 남북관계 이야기를 좀 두 분께 먼저 여쭙고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어떻습니까? 두 분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들으신 소감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위원장이 2018년에는 뭐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2017년 신년사에 김정은은 당시에 핵 무력 완성이 올해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뭐 압박에도 어떤 뭐 대화 요구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 무력을 완성시키는 노력을 하다가 지난해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핵무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냐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는 경제죠. 예. 북한도 이제 민생입니다. 예. 민생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은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좋은데 예. 미국은 저렇게 압박을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 예. 대한민국이 물꼬를 터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마침 평창올림픽이 열려요. 예. 이 기회를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무슨 그냥 뭐 미봉책이든 아니면 예. 제수처든 간에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핵무력을 대략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 경제를 통해서 2018년에는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예. 뭐 그대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노선희 교수님. 뭐 우리 그동안 여러 경로 듣기로는 뭐 우리 예. 쪽에서도 아마 북한을 그 평창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예. 여러 노력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네.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었고요. 예. 외국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 북한의 참가가 확정되지 않고 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예. 평창 올림픽이 상당히 위험하다. 심지어는 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있었고 예. 또는 해외에서는 이제 뭐 자국 선수단 파견하는 걸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걸 감안하면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참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인데 예. 그 북한이 일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안심하고 그래도 예. 세계 선수단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예. 이런 점에서는 뭐 다행스러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하나가 뭐냐면 예. 과거 예를 보자면 아직 이건 뭐 그냥 예를 들자는 뿐인데요. 예. 북한이 속된 말로 맨입으로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맨입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요청에 응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른바 뭐 이면 어떤 합의 예.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처럼 예. 그야말로 이거 동족의 경사 아니냐. 그래서 네.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물론 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편의는 제공해야 되겠죠. 예. 뭐 경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이 걸려 있으면 안 되겠다는 예. 뭐 그런 우려는 좀 해봅니다.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이렇게 한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북핵이나 대외적인 문제보다도 내치를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의 삶 질 개선이다 이렇게 두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년사에 대비해서 우리 남한 측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제 한 해의 국정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지난해 적폐청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인 말 그대로의 국정의 1호였습니다. 그 1호는 이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에 더해서 이제 방금 곽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국정의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적폐청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네. 더해서 이제는 국민의 내면의 삶의 질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바람직한 거죠. 예. 올해도 2018년에도 계속 적폐청산만 한다. 이거는 너무 과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관심을 갖지 못했던 네. 경제의 문제, 좀 더 일자리의 문제, 이제 집권 2년차거든요. 제대로 된 1년차를 맞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더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또 우리 사회의 소통 문제, 네. 또 노사정 협의체 등등과 관련해서 국내 문제, 민생 문제에도 집중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상당히 방향과 스탠스를 잘 잡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노선희 교수님. 전 뭐 지난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네. 뭐 경제 문제도 민생 문제도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죠. 예. 뭐 첫 번째로서 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좀 그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은 역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네. 그리고 암흑개를 소환하고 암흑개를 처벌하고 뭐 암흑개 뭐 청경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이 실리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국제적 축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이 네. 다시 한번 뭐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다.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우리가 그 1월 달에 새 소망을 늘 품지 않습니까? 네. 1월 달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가 이제 제뉴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많은 분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의 신화의 그 야누스에서 나왔다는 거죠. 두 얼굴. 예. 뒤에 있는 얼굴은 과거를 돌아보고 앞에 있는 얼굴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2017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네. 또 2018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과거 어떤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네. 당연히 적폐청산 있으면 해야 되고 예.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적폐청산만 부르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적폐청산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또 그 로마 신화 야누스 상을 보면 뒤에 있는 얼굴은 상당히 늙은 얼굴이에요. 네. 앞에 있는 얼굴,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은 젊은 얼굴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가능하다면 예. 정세균 의장처럼 뭐 조용하게 그런 작업을 하고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이 너무 늘 어떤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특히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민주당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캐치프레이즈만 거는 그런 모습 말고 이제 정말로 적폐청산한 그 위에다가 청산한 이후에 뭘 어떤 건설할 것인가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좀 제뉴얼이 그런 1월 달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찍으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앞에 그 빼버리고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이쪽에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요. 삶의 질 개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이 어떤 국정과제의 1호가 무산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 바탕에 무슨 삶의 질을 개선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언제까지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까지? 그리고 이 과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정부도 다 해왔었어요. 그 성과 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나가야 이른바 촛불 민심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뭐 어떤 이 광화문 광장이 국민의 함성에 화답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이거 없이는 안 되는데 앞서 노동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아직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 없어요. 적폐청산.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이것을 남발해 버렸어요. 무슨 적폐 세력이 어떻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적폐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적폐 연대까지 넣어버리고요. 특히 추미애 대표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도 조금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둘 만나면 뭐 적폐 연대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해버리면 이것이 일종의 가십거리가 돼버리고 희화화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검찰을 하는 은행들을 보면은 검찰도 오버하는 이런 모습이 중첩되다 보니까 2017년까지는 적폐청산에 손에 잡힌 성과가 없다. 그래서 그 아마 반성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걸 제가 가만히 요점을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북한이 가져가는 의미를 놓고 볼 때 사회주의 경제든 시장 경제든 경제가 좋지 않으면 나라 안 밖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뒤집어진다. 그 예를 들어라 리비아 사태 자스민 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이란 혁명과 같은 또 다른 민중의 봉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가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 이게 구호와 정치적인 도구로서 포퓰리즘적 성격 뭐 정치는 쇼니까요. 포퓰리즘 있어야죠. 근데 이게 한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다가는 구조개혁에 실패하고 적폐 세력 척결을 위한 시스템 정착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기승전결이 없는 형태의 또 다른 정치적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폐청산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주 따갑게 해주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추미애 대표 담배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부정부패와 이별하고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일소해 그 틀 위에서 사회 대통합의 새 깃발, 새 원년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하신 분이 아까 제가 일부에서 안철수 대표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통합 과정을 놓고 야바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이게 어울리는 담배식 말씀인지 한번 여쭤보게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는 이런 말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의 제일 큰 고민은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말을 좀 아끼면서 잠잠했는데 또 아마 2018년부터 시작된 모양인데요. 대한민국의 정당은요. 선거연대를 하던 통합을 하던 그 정당의 자율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정당에서 연합을 하지 말라는 운동, 통합을 하지 말라는 운동, 통합을 하라는 운동, 또 통합은 무슨 야바이라는 운동. 이거는요.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집권당의 대표단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당에서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평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체계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율성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 의식을 아주 짓밟는 상당히 저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발언이라서 추미애 대표야말로 정말로 앞서 무슨 대통합이니 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당시부터 살펴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정치권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성수 변호사와 국회의 임금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있었느냐. 뭐 하는 일이 대체 뭐냐.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행태로 과연 적폐청산이 가능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도 한번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 정치권이 자꾸 나서면 저 사람들이 무슨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전 정권 사람들을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잠잠해도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고 여당 입장에서 보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실은. 오히려 정치권이 자꾸 나서면 뭐 속된 말로 뭐 청부 수사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권이 할 일은 뭐냐. 그런 적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폐를 청산한 위에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문희상원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적 청산에만 급급하고 제도 청산에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도 개혁이라고 읽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죠. 뭐 지금 방송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방송들이 몸살 앓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 본 얘기가 아니에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워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또 역시 여야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렇게 어떤 청산이 됐다면 정치권이 할 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궁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죠. 그럼요. 그죠? 공기업 과거에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비난하고 낙하산 전문성 없는 사람들 내보내고 막 그런다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새로운 과거 사람들 몰아내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적폐청산입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정말 과거 그 어떤 적폐적인 행태를 비난했다면 이제는 미래에 향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나서줄 때는 거죠. 여전히 정치권에서 적폐청산 부르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검찰이 하는 일을 입으로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 이제 그런 좀 잠잠하고 검찰이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어떤 과거 범법자들 잘못한 일들을 처벌한다면 그런 일이 앞으로 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일에 머리를 써줘야 진정으로 아까 뭐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조금 더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2배, 3배를 더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노력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고 그 위에 과거 똑같이 했던 것을 자신들 되풀이한다면 그 적폐청산의 명분도 없는 것이고 속된 말로
네가 해먹던 거 내가 해먹자. 이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계속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